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4월 2일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2.5%의 관세 수준으로 시작하되 이를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GDP 나우가 최근 급증한 금 수입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추정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두 가지로 발표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마이너스 1.8%로 대안적 모델에서는 0.2%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2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1% 감소를 내다본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직전 달의 내구재 수주 증가율은 3.3%로 유지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5%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규정하면서 엔비디아의 H12 구매 금지를 권고한 탓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동반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스닥이 2% 이상 내리게 되면서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이날 개장 전부터 이슈들이 좀 불안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도가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들이 가장 먼저 흔들렸고요.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께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폭탄 발언을 던지자 이 장중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3대 지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요, 4월 2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할 것이며 또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역시 이 개별주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5%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M7 종목들 역시 이 수익화를 둘러싼 논란들이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되면서 2%대 내외 전 종목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테마가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역시나 오늘 이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고 무죄가 선고가 됐었죠. 이 때문에 어제 관련 종목 10개 가까이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덕분에 이 교육 그리고 저출산 관련 정책주들까지 움직이고 있네요. 또 우크라 재건도 오늘 다시 한번 뛰어오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섬과 동시에 러시아에는 휴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재료로 작용이 됐고요. 또 마스크주도 오늘 반응 보이네요. 지난 25일 오후 1시를 기해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마스크주들 다시 한번 관심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장에서의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5% 하락세를 타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간밤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262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수급이 관건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당연히도 지수가 다시 한번 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개인은 오늘 다시 한번 매물 1,200억 원어치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1% 하지만 어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장중에 보였던 코스닥이죠. 오늘도 이 정도면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양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고요. 715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이 개인과 기관이 소폭이나마 매물 담아내주고 있고요. 외인은 다시 한번 매도 사인 보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이 간밤 뉴욕 증시의 급락에 비해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하방이 단단히 잘 막혀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심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참 다시 한번 펀더멘털이 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최근 들어서 좋아진 우리 증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래대금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섹터는 관광 그리고 가스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전히 약간씩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관광 관련 업체들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과연 어제와 동일할지 오늘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뭐 왜 떨어진지는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가지고 협상한다 했다가 유예한다 했다가 아니다 했다가 매길 거다 했다가 아니다 또 유예한다 했다 협상한다 했다가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관세 라이팅, 가스 라이팅을 하는 듯한 그래서 시장이 트럼프 발언에 그냥 왔다 갔다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좀 반등 줬던 부분들을 좀 되돌림,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주 나쁜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제 좀 강경하게 25%까지 그냥 가겠다라는 이제 기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뭐 이 정도의 흐름으로 좀 빠진 어제 시장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잘 버티네요. 그렇죠?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는데 안 떨어져요. 어제 나스닥 2% 빠졌으면 기술주 떨어졌으면 떨어질 만도 한데 안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도 안 떨어져요. 어제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뭐 두산, 뭐 이런 대형주들이 어제 강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형주들이 무너지지를 않으면 뭐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가총 1위, 2위니까 얘네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지지 않죠. 잘 떠 있죠. 무너진다는 모습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쾅 하고 떨어지는 모습, 저점이 깨지고 막 밑으로 막 계속 떨어지려고 막 하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크게 빠질 거고 종목들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잘 안 빠지니까 코스피 지수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럼 코스닥 지수는 많이 빠지느냐?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또 얘도 또 안 빠져요. 자, 코스피 일단 잘 안 빠지는 거 확인. 코스닥도 잘 버티죠. 이중바닥형으로 일단 잘 버팁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저런 얘기 나오고 불확실성 얘기 나오고 그러고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거냐 기각이 될 거냐 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과거 같았으면 벌써 급락이 나왔을 텐데 안 빠집니다. 만약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공매도 앞두고 마찬가지. 빠질 생각이 있고 공매도 하는 애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빼놓고 공매도 시작하면 더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공매도로 종목들을 완전히 그냥 70%, 80%, 90%다 그냥 완전히 쪼그라뜨려 버리고 지수도 1000으로 깨버리고 그럼 공매도 하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지금부터 박살을 내고 공매도 시작하면 더 박살을 내고 그렇죠? 정치적 불안감으로 더 박살을 내고 미국 시장 빠져서 더 박살을 내고 하면 되는데 안 빠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잘 버틴다는 거여서 저는 억누르고 있다.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올라가질 못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뿐이지 빠지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움직이게 되더라도 안전한 쪽은 트럼프, 머스크, 뭐 샘 올트먼 이런 이제 그 테마주들 있죠. 그런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오늘도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에 맞춰서 또 그 종목을 가져왔지만 뭐 로봇주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미래가 지금 창창하잖아요. 미래가 창창하고 조선주, 방산주들도 미래가 좋지만 조정 걔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으면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쪽한테는 저는 안전하다고 보면 지수가 안 빠지잖아요. 지수가 폭락하거나 그럴 거였으면 벌써 빠지지 않았을까. 오늘도 급락을 해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뭐 겁먹고 막 손절하거나 막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조정 시 저점 매수. 그래서 뭐를 살 거냐. 강했던 게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아직 바닥에서 못 간 애들도 있지만 많이 올라갈 때는 더 빠져야 돼요. 뭐 클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고점에서 빠졌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따지면 뭐 하이젠 RNM 여태까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물론 여기서 지지하고 돌릴 가능성이 있죠. 없지는 않은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냐면요. 12월 달만 하더라도 10,000원도 안 했어요. 7,000원짜리인데 5,000원 갔습니다. 490%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됩니다. 왜냐면 로봇은 이슈가 계속 생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말고 로봇 같은 로봇이 없잖아요. 집에 여러분들 로봇 있습니까? 없어요. 뭐 요리하는 로봇 집에 다들 뭐 2대씩 있어. 하나는 뭐 중고나라에다 팔고 하나는 당근에다 팔고 없잖아요.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는 어디가 포화 상태입니까? 그래서 포화 상태는 아니고 상승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주들은 조정받으면 전 좋게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머스크 관련주, 뭐 우주항공,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때가 되면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LNG 가스선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요.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초록밴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오늘 견고하게 하방 경직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쉬운 거는 미국 시장이 좀 떨어져서 우리나라 시장에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종목들을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움직이는 것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그 관련주 그게 어제도 움직였고 아마 오늘도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움직여주는 거는 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 다음에서 이거 정치 테마주를 하기에는 좀 불안해요. 정치 테마주보다는 저는 그래서 정책주,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미는 이쪽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간밤 뉴욕 증시는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역시나 오늘 영향을 받고 있지만요. 최근에 외인 수급 추이를 보자면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이 반년간 매도 행렬을 이어갔었죠. 역대 세 번째 순매도 기록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낸드와 또 디램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3월 들어서 외인 순매수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단기적인 출렁임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저희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신발끈을 묶고 있는 그 와중에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 누가 될지 지금 그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동양철관 다시 한번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동양철관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볼까요? 2.3%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살짝 내려가고 있네요. 1,060원 선, 현재 약 1,000원 선이 약간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동양철관 어떻게 한번 매수가를 확정을 지어볼까요? 자, 동양철관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가격이 안 들어와서 지난번 한번 추천했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정받게 되면 강한 종목들은 그 끼가 있는 애들은 또 튑니다. 급등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어느 가격대에서부터 사면 좋을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LNG 가스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이게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고 이슈도 계속될 거고 트럼프의 그 수건이죠. 계속 그거를 하려고 여태까지 계속 밀어붙였고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요. 할 거고. 그래서 차트만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급등했다는 거지 길게 보면 4년, 5년 동안에선 빠져있던 종목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조정을 지금 받으면 어디서 공략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오픈을 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17일 SPG 25,55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3월 18일 DK라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만나봤었죠. 8,300원 2.5%, 또 19일 8,300원 2%, 20일 1%, 그리고 21일 4%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할까요? 3월 24일 오늘이랑 똑같죠? 동양철관, 이날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3월 25일 DK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각각 8,110원, 8,030원 만들어봤는데 양일 모두 상승 마감,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역시나 이 강관 그리고 가스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동양철관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주실까요? 자, 일단 어제 얘기해드렸던 DK락부터 먼저 볼게요. DK락. 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충격도 뭐 크지도 않고요. 뭐 장중에 지금 약간 플러스가 났거나 뭐 보합에 있거나 그냥 왔다 갔다 정도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은 보이진 않으니까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DK락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올라간 게 없는 바닥주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게 없죠. 이렇게 올라간 게 없는 4년, 5년 빠졌었던 다른 조선 기자재주들은 섹터는 그러니까 같은 부류에서 좀 나뉘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밸브도 필요하고 가스관도 필요하고 뭐 나사도 필요하고 철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먼저 움직였던 본행제라든지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하이텍 뭐 이런 애들 먼저 잘 갔고 지금은 이제 LNG 가스 쪽으로 이슈가 몰리니까 이제 가스선 관련주, 밸브 관련주, 강관 업체들 그런 애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간 애들 최근 계속 제일 만만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막 폭등하고 그러면 사실 뭐 디케라가 아니더라도 뭐 아무거나 그냥 발에 걸리는 거 대충 그냥 사도 먹을 텐데 왜냐면 기독 코스닥이 조정 받았잖아요. 로봇주도 그렇고 반도체도 한 며칠 전에 잠깐 반등은 나왔지만 내리 좀 조정을 좀 최근에 받았던 애들이고 로봇주, 자율주행,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계속 빠지다가 오늘은 좀 올라가네요, 그렇죠? 계속 빠졌던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만 확 반등 주게 되면 이것저것 다 움직일 텐데 지금 지수가 반등은 쉽게 지금 막 주지를 않고 하방 경직만 나오니까 좀 안전한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머스크, 트럼프, 테마주 쪽에서 트럼프의 수건 사업인 LNG 가스선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DK락이 올라간 게 없어서 하이스틸, 동양철과 휴스틸 이런 애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그 LNG 가스선 이슈에 팡 하고 튀었으니까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고 얘는 올라간 게 없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지수만 코스닥에서 양봉만 나오면 뭐 바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유 양호 말씀드리고 자 퍼스텍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뭐 계속 얘기해도 상태는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지하실 땅굴 팔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개인들은 지쳐서 작년에 다 던졌고요. 여기 봐봐. 개인들 물량이 싹 사라져 버렸죠. 이 파란색이 개인 물량입니다. 개인 보유 수량이 작년에 이걸 버티지 못하고 다 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굴 파고 밑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잘 가져가면 조선주처럼 방산주처럼 다시 또 오를 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수가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되면 매수 타임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저점을 깰 거냐 말 거냐 지지하면 이중바닥형이고 안 깨면 이중바닥형이 깨지면 하락연자인데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종목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급락은 없고 근데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퍼스텍은 많이 올라갔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왔던 부분에서 딱 애매하게 떠 있는 그런 종목.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퍼스텍도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동양철관. 자, 끼가 있는 자, 급등주에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동양철관. 또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래 실리면 막 1억만 주가 실려. 이게 1억만 주입니다. 이게 2억만 주고요. 거래량이 많이 실려서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서 작당먹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가격에 사주지 말고요. 얘네들이 장난친다고 흔들면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올렸죠. 올리고 흔들었다가 튀었죠. 여기 똑같이 올리고 그러니까 상승 N자 딱 N자형 주고 흔들죠. 흔들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난번에도 950원 얘기했는데 그 950원 이하가 좀 안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조정받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가격만 들어온다 그러면 950원 혹은 뭐 900원 이런 데에서 사갖고 물렸다? 차트가 얘도 몇 년째 빠졌냐. 일단 여기서부터면 1, 2, 3, 4. 그러니까 4년째 빠지고 만약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더 싸져졌죠. 그리고 동양철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강간업체, 가스관 관련주 쪽이니까 트럼프가 그쪽 배를 많이 만들어 갖고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관 그걸로 뭐 육지로 연결하더라도 가스관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업이 또 참여가 되고 그러면 주가가 이 바닥에 있는 게 여기 계속 있겠어요. 이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거를 냄새 맡고 밑에서 자꾸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받으면 그래서 950원. 그래서 오늘의 가격은 950원이고요. 95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더 좋죠 뭐. 어쨌든 안 내려올까 봐 좀 걱정이 되는 종목이지. 뭐 이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무너지고 이슈가 끊어져 가지고 트럼프가 나 안 해. 나 LNG 가스 안 해. 이럴 가능성도 없고. 아니 뭐 지난 정부에서도 1기 때도 계속 그거 한다고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한다는 거 보면 대놓고 하겠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사고 나중에서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지금 가스관 관련주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NG 가스 인프라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분명히 이쪽은 이슈가 나올 게 뻔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던 게 방산주였었어요. 2022년, 2023년도. 원래 2020년도 코로나 때서부터 얘기하긴 했죠. 그때는 풍산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 이후서부터 종목들 이것저것 다 움직였는데 방산주가 앞으로 진짜 크게 커질 건데 수출도 많이 될 거고 우리나라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렸을 때 그때 방산주들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움직일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지금 LNG 가스 관련주 쪽,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조선주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지만 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로 지금 집중을 하면 방산주 같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은 이게 뜨는 현상들을 나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 기사 막 나오잖아요. 조선 기자재, 조선주 기사 막 나오고 방산주 특히 좋은 기사 막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중에 조선 기자재나 이런 가스선 관련주 쪽도 방사주처럼 좋은 얘기 많이 나와주면서 뭐 업황 뭐 회복이라든지 뭐 그런 뭐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러니까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트럼프 테마 말씀을 오늘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동양철관 오늘 950원 선에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공개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보고 왔고요. 오늘과 같은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역시나 저희 전문가님의 일타 전략이 필수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까요? 모델 솔루션 들어와 있네요. 현재 매수 단가가 12,800원에 30%. 지금 이 시각 모델 솔루션 주가 흐름 보자면 0.94% 살짝 내리면서 11,57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차트입니다. 전문가님, 시총도 상당히 좀 가벼운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번 반등 포인트 기대해 봐야 될까요?
자, 예전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뭐 그 전후로 해서는 종목 뭐 그때는 장이 좀 지금보다 좀 더 가볍게 좀 잘 움직이는 그때는 상승장이기도 했고 그때는 이게 패턴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잠깐 횡보하면 잘 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기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이제 막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이 상승 후 횡보 패턴이 시간을 더 오래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양음양, 일양이익, 일양삼흑 그게 나온 것도 양음양에서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일양이익까지 2번 속였다 올리고 이것도 안 속으니까 3번. 근데 일양 다흑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그 다흑형,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장이 막 그때 뭐 장이 좋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기법들 막 난무하잖아요. 사실 2006년도 이전에서는 왜냐면 방송사가 그때는 2006년도, 2005년도 이전에서는 증권방송사도 그때 뭐 인터넷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그렇게 뭐 고속 인터넷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100메가 정도가 제일 빠른 속도였을 거고 어쨌든 그 전에서는 한국경제 말고는 증권방송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접할 뭐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 뭐 증권 강연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기법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잘 맞았다는 거예요. 요점은 양음양, 일양, 이익이라는 패턴들이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그러니까 캔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양음, 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아주 깔끔하게 그냥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하게 움직였다 싶으면 하루 이틀 조정받아서 사면 바로 수익 나오고 그러니까 단타치기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이후서부터 기법들이라는 기법들이 막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조정시 매수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속고 속이는 그러니까 마치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커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 이제 막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게 좀 되긴 했죠.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매수 가격 보니까 아주 높게 잡지는 않았으니까 버티시면 수익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막 폭등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앞에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것을 공략을 했다라는 것은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게 튈 때 13,000원 정도 왔을 때 거래가 실리면 돌파가 되면서 15,000원, 16,000원으로 충분히 N자형 목표치로 갈 수 있으니까 거래량을 보면서 올라오면 욕심을 내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실리면 이렇게 많이 안 실리고 조금 정도 뭐 요거 반절밖에 안 실린 상태에서 올라오면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단 수익은 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지수가 이러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봤고요. 모델 솔루션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ICTK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00원에 15%. 지금 시각 ICTK 주가 흐름 보자면 12,820원 선. 그래도 저번에 퀀텀 컴퓨팅 이후로 퀀텀 데이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급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그래도 양자 컴퓨팅 우리 쪽은 하방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ICTK 12,820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이거 가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거의 상장한 이후에서 떨어질 때 샀다가 물려서 1년 정도, 1년은 좀 안 돼, 한 10개월 정도 계속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것도 아마 물타기를 했다면 더 비싸게 샀을 가능성도 높은데, 자, 차트는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상황이니까 이 악물고 버티면 매수 가격 구조대는 갈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거래량 패턴 이렇게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이번 여기서 한 번 더 N자형으로 올리면 딱 고가격대네요. 18,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심내지 말고요. 한 18,000원 한번 팔았다가 억울하면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또 공략하고 그렇게 하면은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18,000원에 팔았는데 얘가 튀고 날아간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뭐 양자 컴퓨터든 이쪽 관련된 섹터에
안 간 애들이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못 먹은 거는 거기서 복수하면 됩니다. 일단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 나면 바로 한번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대덕전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00원. 상당히 좀 단가가 높으시네요. 17%.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17,4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매수 단가를 보니까 아마 작년 5월쯤에 거의 1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조금 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문가님, 대덕전자 언제까지 좀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자, 유리기판이든 PCB든 뭐 온디바이스 AI, 뭐 CXL 이런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 이슈들이 한 번씩 뭐 젠슨왕 때문에서라도 한 번씩 움직입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바닥은 벗겼어요. 여기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의 바닥은 벗겼고 이제 박스권 내지는 이제 상승하기 위한 모습으로 바꾸는 중이니까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가져가는 건 괜찮고 언제 강하게 올라갈 거냐 지수한테 물어봐야죠. 쉽게 팍팍팍팍 튀는 흐름의 모습은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24,000원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돼도 왜냐면 25,000원, 24,000원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지만 지금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여기가 이전에서 여기 저점 두 개를 깼던 단단한 지지를 깼던 자리라 여기에서 반등 주면은 그래서 여기도 한번 걸렸던 거고 여기도 한번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또 강력한 저항대로 걸리는 자리라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가면 24,000원,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넘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 정고점. 그래서 이 정고점까지는 보유하셨다가 거기서 좀 약하다 싶으면은 손실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정고점에서 비중을 한 절반을 줄였다가 밀리면 다시 사고 하는 전략도 됩니다. 근데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는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고점 부분 가격대가 한 21,000원대인데 그때 왔을 때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PCB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R라든지 뭐 그런 섹터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때는 돌파도 기대를 해봐두셔도 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21,000원대에서 절반을 끊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그런 게 좋겠다. 어쨌든 지금은 손절보다는 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명신산업 나와 있네요. 9,400원에 15%. 지금 이 시각 명신산업 보자면 9,020원에 마이너스 2.59%. 전문가님 차트를 보자면 과연 이게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런 이슈들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심지어 오늘은 약 3%가량 급락까지 나오네요. 좀 매수를 하시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건 이제 싸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잘 봐봐요. 이게 싸다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싸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그래도 9,400원에 물려서 지금 크게 안 물렸으니까 다행이지만, 싼 줄 알고 들어갔더니 떨어져가지고 4년, 5년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뭐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겠다고 손들고 쟤네들이 움직이니까 그렇지 요거 이때 당시도 싸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2년 3년 물렸을 거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주식에.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싸다고 들어갔는데 아까 전에 DK락도 뭐 4년 전 3년 전 이게 따지게 되면 이때도 많이 빠져서 싼 줄 알았는데 이때도 많이 빠져 싼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더 있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바닥에서 추세를 돌렸느냐 돌리지 않았느냐 하락 구간에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싼 줄 알고 들어갔다가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싼 줄 알고 여기도 싼 줄 알고 들어갔는데 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기도 싼 줄 알고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추세를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명신산업 이것도 지금 2년째 지금 떨어졌는데 아직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 벗기고 넘어간 게 없죠. 그러니까 싸다고 9,400원 싸네라고 들어가는 거는 이걸 넘기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9,400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일단 10,000원으로 반등 주면요. 한번 파세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지금은 추세 돌리고 바닥에서 많이 지금 돌아가면서 거래 실리고 움직이려는 애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테마 중에 트럼프 테마, 뭐 머스크 테마, 뭐 이런 쪽들에서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계속 바닥에다가 최근에다 돌린 거거든요, 차트를. 그쪽은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쪽을 잘 추천을 하진 않지만 이런 애들도 이 봐봐요. 쭉 하고 빠졌다가 물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뭐 대동기업 이것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과거에도 이거는 조금 짧은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SY 뭔가 좀 돌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나서부터 공략을 하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계속 막 하락을 할 때 여기 구간에서 걸렸던 사람들은 아주 징글징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떨어지기만 하니까. 근데 뭔가 차트를 돌리고 나서부터 공략을 하니까 물려도 올라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잘 주거든요. 자, 그래서 명신산업은 아직 물린 거는 크지는 않고 충분히 수익도 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지만 이걸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괜히 잘못 들어갔다 또 저점이 깨지고 또 내려가면은 계속 땅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넘어가는 그리고 거래가 실린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서 우상향을 타고 있거나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애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일단 10,00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좀 더 강한 테마나 강한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주셨네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만 8천 원에 12%,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아모레퍼시픽 현재 계속해서 10만 3,300원 선 파란불 켜면서 약간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자면 전문가님 계속해서 급락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 거의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저 최근에 무슨 한학령 해제 뭐 그러는데 뭐 중국에서 한학령 해제를 진짜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알 수 없습니다. 애들이 근데 뭐 기사가 뉴스가 나오면서 올리니까 그러면 실적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뭐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중국 관련 상품들의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졌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쓴다? 전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기대감에 하락하게 돼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학령 해제, 지금도 한학령 해제 관련주 막 올라가지만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사세요, 저런 거 사세요 얘기를 안 하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떨어지네요. 다른 한학령 해제 관련주는 얘보다는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개인들이 물량을 늘리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뉴스에 올라가겠지, 싸니까 물타기를 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사시는 것 같은데요. 12만 8천 원. 가격대도 좋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팔아야 될 자리였던 거고. 만약에 살 거였어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점이 깨지면 안 사고 안 깨지고 돌리면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뭐 이 정도에서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노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양봉이 뜨면 떨어질 수 있는데 저점이 깨지면 안 사고 샀으면 손절을 하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12만 8천 원에서 박스권 고점에 잡다 보니까 저점이 깨질 때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일단은 위치가 좋지를 않아서 어떻게든 이거 손절해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올라와야 빠져나오는데 안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수급이 꼬였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는데 이걸 올려줄 일이 있겠어요? 쟤네들이 일부러 팔았는데 시가총액 600억도 아니고 6천억짜리 6조짜리를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뭔가 냄새를 맡고 빠져나갔네요 지금. 뭔가가 우리나라 뭐 내수 시장이 안 좋을 건지 그걸 냄새를 맡았는지 중국인들이 놀러 오지 않을 걸 냄새를 맡았는지 하여튼간 저는 이쪽 화장품 관련주나 뭐 이전 쪽들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매가 쉽지 않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12만 원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올라와야 말이죠. 일단 12만 원을 잘 보고 거기서 올라오면 종목 교체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생각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5%대 급락을 했습니다. 호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이 사우디 진출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락세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사 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Why Tesla stock is sinking today. 오늘 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는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시사하는 그런 이슈가 장중에 있었죠. 물론 결국에 이 장마감 후에 25%의 부과가 확정이 됐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럽 내 2월 판매량 감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었죠.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까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렇게 활활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세 번째로는 이날 또 비아디 회장이 중국 외의 국가에서 작년 물량의 2배에 달하는 8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캐나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Canada is investing thousands of rebate claims for the EV maker. 캐나다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슈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로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말하는 거겠죠. 수천 건에 달하는 환급 신청을 조사 중입니다. 환급이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리베이트 환급은 보조금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유지가 되는 한 테슬라는 이 모든 환급 대상, 모든 보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이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Canada freezes Tesla rebates in tariff retaliation. retaliation이 보복이거든요. 이 보복 관세에 대한 조치로 계속해서 테슬라의 보조금을 동결시킬 것이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이 현재 3,011만 달러, 한화로 약 440억 원의 자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 테슬라의 워우, 이 워우는 애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판매량 감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2월 들어서 유럽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시장 점유율이 작년 21.6%에서 올해 10%로 절반 가까이 크게 쪼그라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연일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전문가님, 테슬라의 현재 네 가지 이슈들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요? 자, 어제 관세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매긴다는 소식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져서 여러분들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테슬라는 지네 나라에서 만드는데 왜 관세를 매기지? 뉴스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부품 수급에 있어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올라가는 건데, 근데 올라가면 걔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뭐 현대차는 면세라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들은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비슷하겠죠. 아니면 뭐 우리나라 거 쓰면은 관세 안 매기니까 우리나라 거 쓰면 되겠네요. 그럼 가격 안 올라가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일단 자기 나라에 팔 때에서는 관세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관부가세라 그러죠. 관부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관부가세를 안 내니까 테슬라 차량을 사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지금은 저 얘기로 그 기사 내용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부품 수급에 일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된다. 해갖고 뭐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기사가 바뀌겠죠 뭐. 다른 애들보다 테슬라는 관세 영향이 좀 영향이 없다 내지는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좋게 보는데 어쨌든 기사는 그렇게 나와서 떨어졌길래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게 아닌가 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관세를 25%를 전 세계에다가 거의 뭐 싸우자는 식으로 지금 부과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캐나다도 멕시코도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맞불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게 되고 기술주들이 또 하락하게 되고 저는 그 이유가 더 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우리나라 관세 면제잖아요. 그럼 오늘 현대차 급등 나와야 되다 왜 떨어집니까? 미국장 빠졌다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국장이 빠지니까 자동차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너네도 못 가.
너네도 빠져야 돼. 누르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이것저것 때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시가총액 큰 애들을 때리겠죠. 그럼 걔네들이 폭락하면 지수가 급락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네들이 급락을 안 하니까 지수는 급락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뉴스대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반등 줬다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돼서 냉랭해져서 차익 실현이 나와서 이런 논리로 본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래서 떨어졌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걸로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기사에서 나오는 뭐 관세보다는 미국 시장이 흔들려서 어제 나스닥 2% 빠졌다며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엊그저께 뭐 13% 올라가고 어제 3. 몇 프로 올라가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면 그럼 올라가려면 뭐가 나오면 또 올라갈까요? 미국 장이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크게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항대에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도 올라가야 되니까 저항대에 한번 다다르게 되면 그때서는 당연히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겠죠. 흔들었다가 저점만 안 깨지면 됩니다. 흔들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또 흔들었다가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 이거보다 더 크게 움직이려면 트럼프가 뭐 테슬라만 이뻐하면서 뭔가 거기다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더 준다든지 뭐 자국 우선주의 해갖고 뭐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정책에다가 뭐 돈을 엄청나게 뭐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게 올라가겠죠. 아니면 우주항공이나 뭐 뭔가 특별한 테마가 나오거나 뭐 테슬라가 뭔가의 뭐 좋은 기업들을 뭐 인공지능 기업들을 뭐 인수한다라든지. 근데 인수하는 기업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두고 봐야 돼요. 어쨌든 뭔가 좋은 기사가 나오면은 급등도 하겠지만 아직 그런 현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양호한 겁니다. 올라왔으니까 미국장 빠졌으니까 이제 빠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빠지면 없는 사람들은 사는 기회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지금 관세 때문에 테슬라가 뭐 여기 무너지고 뭐 떨어질 정도로 이게 저점이 깨지고 떨어질 정도가 되려면 미국 시장이 더 깨져야 돼요. 어제 미국 시장이 그냥 양호한 정도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하루는 좋은 얘기했다가 또 하루는 안 좋은 얘기했다가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관세를 세게 부과한다 그랬다가 또 유예한다 봐준다 그랬다가 또 유예한다 그랬다가 또 봐준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 전저점 이렇게 전점이 깨지면 그때는 테슬라도 더 빠집니다만 16,000이 깨지면 그때 위험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저점을 여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2% 빠졌는데 다우존스는 5일선도 안 깼어요. 5일선도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강한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고 막상 4월 2일 날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막상 4월 2일 날에 아주 심하게 때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살살 때릴게라고 얘기가 바뀌면 또 얘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계속 그래 왔고 원래 우리나라도 저는 계속 강한 기조로 가길래 현대차 관세 부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너네는 면제, 너네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봐서는 분명히 또 얘기가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괜찮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뭐 이게 올라온 상태에서 사지 말라죠.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기회인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올라갈 때까지 버티셔도 되고 지금 미국 주식도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괜찮다고 그랬지.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 초록밴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도움받으시라고 밑에 하단에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하지만 아직 양봉이 부족하니까 관망 기조는 좀 이어진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살짝 아쉬운 시장, 그 2%를 바로 아래의 공간에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지만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최근과 같은 특히나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 함께 저희 정수 전문가님과 끝까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동양철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